사회적 분위기가 하락장이 계속되면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실주거 비용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주거 비용은 매매보다는 임대가 훨씬 적어요. 매매를 들어가면 매매 가격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원금이 날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회비용도 훨씬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매매를 선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포를 만드는 게 이제 입주미분양이에요. 네, 중공후 미분양. 네. 중공후 미분양이 생기면 그 현장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거든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면 이제 악순환이 돼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주변 이런 것들이 다 악순환이 돼요. 전세가도 떨어지고 가격도 떨어지고 모든 상황이 악화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전염이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한테. 또 어떤 게 있어요? 전세가가 밀어 올리면 끝나요. 아, 그것만? 예, 그것만. 예. 근데 왜 상대적으로 또 지방이 가능성이 있다고? 지방이요? 지방은 지금 전세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에 갖춰진 데들이 많거든요. 사이클이 달라요, 달라. 네. 그러니까 올 초까지만 해도 조급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상승장 때 그 상승을 못 누렸던 사람들이 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하락장이 이제 지속되니까 이제 뭘 해도 이게 뭐 돈 벌 수 있는 환경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약간 순수하게 조금 더 이제 올 초보다는 공부 쪽으로 지금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무주택자한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널명도 지금의 채널명이 아니었어요. 무주택자를 위한 아파트 바로 알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줄여서 무아바였거든요. 근데 이 채널명을 바꾼 이유가 무주택자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좀 많이 느껴지는 게, 공부하기 위해서 제 영상을 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감정 위로? 그동안에 이제 내가 굉장히 무주택자로서 조롱받고 멸시받았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약간의 우월감을 느끼고 지금 기분 좋은 상황, 어떻게 보면 그걸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나중에 내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흔적이 안 보여요. 근데 실제로 제가 초반에 무주택자를 위한 아파트 바로 알기를 포기했던 이유가, 무주택자들이 좀 많이 봐서, 무주택자들이 저는 나중에라도 집을 언젠가는 사서 이제 집을 그걸로 부를 누리는 방법을 택하길 바랬는데, 안 보는 거죠.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봐야 될 사람들이 안 보니까 제가 뭐 쫓아가서 가르쳐 줄 방법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오히려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 댓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다주택자들이 훨씬 더 많이 보더라. 그러니까 이게 참 자본주의의 원리구나, 이게. 지금 같은 경우 보면은 거봐 내 말이 맞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상승장 때 틀렸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틀려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맞아가고 있는데, 이미 틀린 상황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던 사람들이 이제 무시하고, 그동안에 내가 틀린 거가 이제 맞았지 않냐. 거봐 지금 내 말이 맞았다는 비판이 없는 거예요. 자기 비판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발전할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다라고 보거든요. 정말 싸서 딱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인데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걸 봐서 더 싸게 살려고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하더라.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그럼 알고 있느냐? 아니죠. 그냥 무조건 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욕심인 거죠. 그거 나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오면 그걸 사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싼 거. 역시 나왔어. 좀만 더, 한 번만 더. 그렇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무한 반복. 그러면서 살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닥을 모르는 상황에서
자꾸 더 싸게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에 반대되는 조언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조언이라는 건 책임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분위기와 결부된 조언을 하게 되면 자기 책임이 굉장히 약해져요. 왜냐면 그때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근데 반대되는 책임을 했을 때에, 조언을 했을 때에 책임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반대되는 상황이 진짜 벌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하락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이제 올라갈 거니까 사야 돼 라고 강하게 얘기했는데 안 올라갔어. 그러면 야, 너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 이제 관계가 완전히 어긋나는 거죠. 근데 사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올라가면 야, 그때는 다 그랬어. 책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조언을 해주는 사람은 그 분위기에 맞는 조언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아느냐 모르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난 상승장 때는 다 조언을 구하면 뭐라고 했냐면 무조건 사야지 라고 조언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사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조차 못했어요. 거기에서 유일하게 제가 얘기를 해서 그게 이제 좀 지금 와서 이제 그게 참 대단한 용기였다라는 거를 지금 와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바닥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바닥권에서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사지 말란 얘기를 주로 할 거예요. 주변 조언을 다 구해봐도 사지 말란 얘기. 그러면 이걸 다 뿌리치고 살 수 있는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자기 기준이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이 행동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고 싶어요. 이 사람들 분명히 사고 싶은데 주변에서 말리면 조금 더 미뤄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시간을 미루는 거죠. 안 사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미루는 거죠. 근데 이 미루는 시간이 자꾸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보면 1년, 2년 막 뒤로 미뤄져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보면 신기하게 집값이 올라가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못 사는 거예요. 아예 이제 사람이 바닥을 보잖아요. 바닥을 보고 가장 낮은 가격을 안 사람은 조금 올라간 가격에 사는 게 진짜 어려워요. 개인적인 계획은 이제 그 책이 좀 나올 예정이고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주식하고 비교해 가면서 이제 시장을 좀 설명을 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정확한 원인을 알고 있어야, 사이클이 생기는 원인을 알고 있어야 그런 원인이 발생을 하거나 이랬을 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남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알고 있는 원인들이 발생을 했을 때 확신을 가지고 행동에 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걸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얘기하는 사이클과 제가 얘기하는 사이클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결과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내가 그 상황에 더 대입을 해보면 어려워요. 행동하기 지침이 없어요. 일반 소비재와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쓰는 일반 수요 공급 곡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많이 얘기들 하거든요. 그거 전혀 안 맞아요. 그거를 안 맞는 원인과 이유와 그 체계적인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 밝혀내고, 그래서 부동산 수요 공급 이론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렇게 그게 정리가 많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